토비 맥과이어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미웠습니다. 같은 시기에 아역배우로 활동하던 이 둘은 오디션장에서 자주 마주쳤는데 언제나 승자는 레오나르도였죠. 토비는 기껏해야 짧은 TV 광고를 따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하루는 또 오디션장에서 레오나르도가 친한 척 말을 걸었는데 토비는 애써 퉁명스럽게 답하며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쓸쓸하게 동네를 걷고 있던 토비는 등 뒤로 그의 이름을 애타게 외치는 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자 차 안에서 익숙한 얼굴이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었죠. 오디션장도 아니고 집 근처에서 레오나르도를 맞닥뜨린 이 상황에 토비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차문을 열고 점프하듯이 뛰어내린 레오나르도는 토비 맞지? 나 기억해? 라고 말하며 반갑다는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훗날 레오나르도는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토비를 처음 본 순간 꼭 내 친구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둘의 집은 바로 근처였습니다. 구김살 없이 초인종을 눌러대는 그에게 토비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이 둘은 금세 절친으로 거듭났습니다. 둘은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을 겪었고 싱글맘 밑에서 자랐으며 치안이 좋지 않은 LA의 빈민가에서 살고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가까워지는 둘의 사이와는 달리 배우로서 둘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들린 연기력을 보인 레오나르도는 각광을 받으며 자리를 잘 잡아갔던 반면 토비는 레오나르도에게 연거푸 오디션에서 패하며 주눅이 들기 시작했죠. 이 시기 친척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이러려고 학교마저 때려쳤냐며 비꼼과 놀림이 이어졌습니다. 토비는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연기자의 꿈을 위해 학교마저 자퇴한 상황이었습니다. 토비는 이때를 회상하며 난 어렸을 때부터 넌 안 될 거라며 나를 깔아뭉개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했다. 이로 인해 큰 분노에 자주 휩싸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은 내게 도끼를 심어주기도 했다. 보란듯이 성공하겠다는 나의 야망은 그 누구도 멈출 수가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축 처져 있는 토비를 보다 못한 레오나르도는 제작진에게 그를 추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토비는 레오나르도가 주연을 맡은 몇몇 작품에서 단역으로 출연할 수 있었죠. 그렇게 단역만 전전하던 토비에게도 볕들 날이 찾아왔습니다. 10대 청소년을 주연으로 내세운 한 시트콤에 주연을 맡게 된 것이죠. 그렇게 주연을 맡게 된 이 시트콤을 시작으로 토비는 망했습니다. 시청률 부진으로 인해 6화 만에 조기 종영되었죠. 사실 토비는 20대가 되기 전까지 오로지 패배만 맛봤습니다. 아버지는 일찌감치 떠나갔고 어머니와 함께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으며 생활했죠. 학교 생활도 적응하지 못해 자퇴했으며 유일하게 사귄 친구는 이제 여러 영화에서 주연급 활약을 하며 그림자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점 낮아만 가는 자존감은 결국 마음의 병이 되었고 토비는 성인이 되자마자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이때 그는 엠파이어 레코드라는 한 코미디 영화를 촬영 중이었는데 정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감정 컨트롤이 안 되자 따로 감독을 찾아가 중도 하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감독은 이를 받아들였고 그의 분량은 전면 편집되었죠. 이때부터 토비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며 1년 가까이 단 한 건의 오디션도 보지 않고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슬슬 회복세가 보이자 그는 30분짜리 한 단편 영화를 통해 복귀를 꾀했는데 이 영화의 줄거리는 토비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건드렸습니다. 이 영화는 어머니가 10대 아들을 파티에 데리고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손에 끌려온 아들은 생전 처음 와보는 파티에서 별천지 세상을 즐기죠. 파티가 끝나고 나서야 알고 보니 아버지가 그날 영원히 가족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어머니는 그를 파티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신기한 듯 파티를 즐기던 모습, 다음날 아침 모든 걸 체념했다는 듯이 음악을 들으며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 등 인상적인 감정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 영화는 그의 아카데미 단편 영화상의 후보로 오르며 뒤늦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영화계에서 잊혀져 가던 토비는 이로 인해 단번에 여러 감독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토비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한 만화 캐릭터를 연기해보겠냐는 것이었죠. 토비는 이 제안이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프랜차이즈가 된 지금이야 마블 슈퍼히어로라고 하면 모든 배우들이 탐낼 만한 배역이지만 당시만 해도 슈퍼히어로는 촌스러운 쫄쫄이를 입고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해대는 아동용 캐릭터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토비는 평생 만화책이란 단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었죠. 그렇게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인기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그야말로 전설적인 캐릭터였습니다. 당시 IGN에서 선정한 100대 코믹스 히어로 순위에서 슈퍼맨, 배트맨에 이어 3위를 차지했죠. 3위라는 숫자가 애매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미국에는 이미 수백 명의 슈퍼히어로가 있었다는 점과 1, 2위를 기록했던 슈퍼맨과 배트맨이 무려 1930년대에 처음 등장해 슈퍼히어로의 시초격이자 상징과도 같은 존재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보다 30년이나 뒤늦게 탄생된 캐릭터가 3위를 차지한 것은 실로 엄청난 인기를 보여줍니다. 이런 캐릭터가 영화화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많은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10년 전부터 계획되어 왔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죠. 의견 충돌로 인해 감독이 바뀌기도 했고 마블과 소니의 저작권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며 10년간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연으로 점 찍어두었던 레오나르도마저 고심 끝에 배역을 거절하며 악재가 겹쳤죠. 이 시기 샘 레이미 감독은 미국의
젊은 남자 오디션 영상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본 것 같다는 말을 할 정도로 캐스팅의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배역을 거절한 것이 미안했는지 레오나르도는 감독에게 절친인 토비를 추천했습니다. 감독은 토비의 이름을 듣고는 그가 출연했던 전 작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중 사이드하우스에서 그가 연기한 캐릭터를 보고는 평소에는 소심한 듯 모습을 보이다가 중요한 순간에는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피터 파커 역할에 딱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어쩌면 인지도가 낮은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이 오히려 레오나르도 같은 인기 배우가 배역을 맡는 것에 비해 캐릭터에 대한 몰입을 더 유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비 역시 캐스팅 제의를 받았을 때 시큰둥했던 첫 마음과는 달리 스파이더맨에 대해 검색을 하면 할수록 이 캐릭터를 맡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회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토비는 카메라 테스트 때 혼신의 힘을 다했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제작사 임원들도 슈트를 착용한 모습을 보고는 만족했다고 합니다. 토비는 배역을 준비하며 생애 처음으로 만화책을 읽어봤습니다. 슈퍼히어로지만 사실은 매우 인간적인 고민을 하는 이 캐릭터에 푹 빠져 단숨에 100권까지 읽어버렸습니다. 또 그동안 삐쩍 마른 몸으로만 살아왔던 그가 생애 처음으로 배역을 위해 근육질 몸매를 만들어 오기도 했죠. 이렇듯 만반의 준비를 갖췄지만 촬영은 참으로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감독인 샘 레이미 때문이었죠. 샘 레이미는 만화책 덕후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스파이더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블데드 시리즈로 두각을 나타내 당시만 해도 공포영화 전문 감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당연히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감독에게 슈퍼히어로 영화를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그러나 평소 스파이더맨의 열렬한 팬이었던 샘 레이미는 직접 제작사를 수없이 찾아가 설득을 거듭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 감독직을 따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나 원작을 사랑하는 감독이다 보니 만화 속 장면 그대로 영화화하는 것에 상당한 집착을 했죠. 이를테면 너무나도 만화스러워서 당연히 CG라고 오해를 받았던 이 장면은 CG 하나 없이 식판에 특수 접착제만을 바른 채 토비가 직접 받아낸 장면입니다. 이 한 번의 성공을 위해 장장 16시간 동안 156번을 도전했죠. 완벽주의 감독 못지않게 토비를 힘들게 했던 것은 스파이더맨 슈트였습니다. 꽉 달라붙는 데다가 일체형이었던 이 복장은 한 번 갈아입는 데에만 30분이 걸렸고 화장실을 갈 때마다 몇 분 동안 낑낑거려야 했죠. 이를 보다 못한 감독은 결국 지퍼를 달아주었고 그렇게 해서 토비는 화장실을 가는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또 많은 이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이 장면, 그의 MTV 시상식에서 최고의 키스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명장면이죠. 달달해 보이는 영화 속 모습과는 달리 이때 토비는 쏟아져 내리는 빗물로 인해 코에 물이 잔뜩 들어가 숨쉬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은 역대급 성공을 거뒀습니다. 특히 스파이더맨의 본고장 미국에서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죠. 이해에는 특히나 쟁쟁한 영화들이 가득했는데 역대 최고의 판타지 영화라 일컬어지는 반지의 제왕, 역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 원작인 해리포터, 그리고 특히 서양에서 어마어마한 팬층을 거느린 스타워즈, 이 세 개의 시리즈 모두 후속작이 스파이더맨과 같은 해에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들을 모두 제치고 그 해의 미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던 것이죠. 인지도 없는 배우에게 인기 캐릭터를 맡긴다는 것이 불만이었던 원작의 팬들도 막상 영화를 보고 나서는 토비를 호평했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스파이더맨2의 제작도 금세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파이더맨2는 개봉도 하기 전부터 엄청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됩니다. 특히 토비에 대한 희한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촬영할 때 걷는 걸음수를 제한하려 했다. 항상 촬영장에 주치의를 대기시켰다. 가짜로 부상당한 척을 해 출연료를 더 올려받으려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작사 측에서는 토비를 해고해버리고 주연을 제이크 질레날로 바꾸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마저 돌았죠. 사건의 실상은 이러했습니다. 스파이더맨 1편의 촬영 후 토비는 시비스켓이라는 영화의 주연을 맡았습니다. 실화 바탕의 이 영화에서 토비는 경마기수 역할을 맡았죠. 이 영화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재기하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내며 가슴 따뜻한 힐링 영화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6개 부분에 후보로 오르기도 했죠. 그러나 이 영화는 토비에게 끔찍한 기억을 안겼습니다. 배역을 위해 광대뼈가 두드러져 보일 정도로 급격한 다이어트를 한 데다가 말을 타고 격렬하게 질주하는 장면을 연기하다 보니 끔찍한 허리 부상을 당했던 것입니다. 의사들은 토비에게 당장 잡혀있는 스파이더맨2의 촬영이 무리일 것이라고 말했고 굳이 촬영을 하겠다면 몸을 써야 하는 스턴트는 대역에게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즈음 언론에서는 토비가 출연료 협상을 위해 꾀병을 부리는 것이다 라는 보도를 했는데 이에 토비는 정면으로 나서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스파이더맨의 주연 배우가 교체될 거라는 소문까지 들리자 보다 못한 시비스켓의 제작사 사장은 스파이더맨의 제작사를 직접 찾아가 정말로 부상당한 게 맞다며 토비를 계속 주인공으로 써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토비 역시 이제 거의 완치 단계에 있으니 온몸을 사리지 않고 촬영
촬영에 임하겠다며 제작진에게 어필했습니다. 그렇게 토비는 온몸을 불사르는 연기를 하며 스타병에 걸렸다는 세간의 소문을 완전히 지원했습니다. 달려오는 차를 피해 공중제비를 도는 이 장면, 그리고 불구덩이 건물에 들어가 아이를 구하는 이 장면은 모두 CG가 아니라 그가 직접 연기한 장면입니다. 오히려 너무 적극적으로 액션 연기에 임해 팔 부상을 입어 2달간 촬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에는 토비가 잘릴 뻔한 사건에 대해 패러디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건물에서 떨어진 뒤 아이고 내 허리야 라고 말하며 터벅터벅 가는 이 장면은 원래 대본에는 없었지만 감독과 토비가 상의해서 추가한 장면이었습니다. 토비의 허리 부상 사건에 대한 자학 개그였던 셈이죠. 스파이더맨2는 모든 면에서 전작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응행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슈퍼히어로 영화를 꼽는 투표에서 늘 빠지지 않는 단골 영화로 역사에 남았죠. 특히 빌런 캐릭터가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 알프레드 몰리나가 연기한 닥터 옥토퍼스라는 캐릭터는 아직까지도 많은 팬들이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 전부를 통틀어 최고의 빌런으로 꼽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예고편에서 17년 만에 같은 캐릭터로 등장해 팬들을 전율케 했죠.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캐릭터가 이렇게 재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멀티버스라는 설정 때문입니다. 차원 문이 열리며 원래 있던 지구에서 다른 차원의 지구로 이동해온 것이죠. 그럼 여기서 오이 형님의 차원문처럼 클릭 한 번으로 다른 차원으로 오갈 수 있는 오늘 영상의 스폰서 노드 VPN을 소개해드립니다. VPN은 클릭 한 번으로 국가 제한 서비스들을 해제해주는 어플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가입할 수 없는 HBO Max, 훌루 등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도 시청할 수 있죠. 또한 해외 직구나 해외 게임 서버 이용 등 국가 제한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유료 VPN답게 이 모든 걸 안정적인 속도로 제공하죠. VPN을 사용하면 해킹 공격도 피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만으로 접속 국가와 IP 주소를 받고 인터넷 활동을 암호화해주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나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겨줍니다. 지금 보시는 저희 추천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무려 73% 할인된 가격인 월 3,800원 정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가격으로 최대 6개의 기기까지 이용 가능하며, 저희 달빛 부부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특별히 1개월의 추가 혜택도 더 드린다고 합니다. 또 30일 내 환불 보증을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 달 동안 써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더 많은 정보 확인하시고, 항상 제작비에 허덕이는 저희에겐 감사한 스폰서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파이더맨의 성공과 더불어 이 시절 토비를 행복하게 한 것은 여자친구였습니다. 시비스켓을 촬영하며 알게 된 보석 디자이너와 연인이 되었고, 어느새 딸까지 생겨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스파이더맨 3의 여주인공이 한 하트 목걸이는 토비의 아내가 디자인한 보석이었습니다. 이 스파이더맨 3는 엄청난 기대 속에 개봉되었는데 시리즈 중 가장 아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영화에 메인 빌런만 3명이나 나와 몰입도가 떨어지고 산만했다는 반응이 많았죠. 이는 제작사의 간섭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시나리오에는 없었던 캐릭터인 베놈을 비중 있게 추가하라는 요구를 했고, 이에 감독은 대대적인 수정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촬영이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도 대본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스파이더맨의 비중은 줄고 악당만 잔뜩 나오는 중구난방인 스토리가 되었죠. 그래도 이 영화는 훗날 두고두고 회자되는 엄청난 명장면이 있었습니다. 토비가 너무 멋있게 나와 훗날 그 어떤 스파이더맨 배우도 이 포스를 뛰어넘을 수 없었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외계 생물에 감염되어 하루아침에 퇴폐적인 이미지로 변모해 치명적인 것처럼 춤을 추는 장면이었죠. 이 장면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며 토비하면 떠오르는 대표 장면이 되었고, 숱한 패러디물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3편을 끝으로 토비의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막을 내렸습니다. 원래는 4편까지도 계획되어 있었지만 3편을 찍으며 제작사 측과 거듭된 갈등을 겪은 샘 레이미 감독은 차기작 감독직에서 하차했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전면 취소되었고, 앤드류 가필드를 새로운 스파이더맨으로 내세우며 시리즈를 리부트 시킨다는 결정을 내렸죠. 2대 스파이더맨인 앤드류 가필드는 올해 한 인터뷰에서 나는 역대 스파이더맨 중 토비 맥과이어를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런 내 어린 시절 그 자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성공으로 이 커플은 역대 가장 높은 수익을 낸 영화 속 커플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 1위를 지키고 있던 커플이 바로 토비의 절친 레오나르도의 타이타닉 커플이었습니다. 드디어 영화계에서 친구를 처음으로 꺾은 셈이었죠. 스파이더맨으로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른 토비는 팬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 시기 작품 활동을 중단하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아이마저 태어나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죠. 그렇게 2년이 지난 2009년 토비는 한 영화를 통해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모습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스파이더맨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헬쑥하고 신경질적인 페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이 영화는 브라더스라는 영화인데,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군인 역할을 맡아 트라우마로 인해 점점 정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연기했습니다. 늘 감정을 억누르는 연기만 했던 토비가 슬픔과 분노를
폭탄처럼 터뜨리는 연기는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생애 처음으로 골든글러브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토비가 이렇게나 깊이 있고 어두운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는지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죠. 토비는 이 영화를 위해 안 그래도 말랐던 몸에서 10kg이나 감량을 했는데 최소한의 음식으로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 날부터 시야가 어두워지는 증상이 생겨 혹시나 기절을 할까봐 항상 무언가를 잡고 다녔다고 합니다. 토비는 훗날 이 시기를 회상하며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라고 할 정도로 배역을 위해 고된 다이어트를 했었다고 합니다. 영화가 개봉했을 때는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군인들과 가족들이 이 영화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토비 외에도 제이크 질레날, 나탈리 포트만 등 유명 배우들이 출연했습니다. 토비와 제이크 질레날이 친형제로 나온 것이 꽤 화제가 되었는데 원래 두 사람은 예전부터 닮은 꼴 배우로 유명했습니다. 처음 스파이더맨이 히트를 쳤을 때 제이크 질레날은 가는 곳마다 전 토비 맥과이어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토비는 모든 것을 쏟았던 브라더스를 끝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외모였죠. 나이에 맞게 중후해지는 동년배의 배우들과는 달리 10대 때부터 큰 변화 없는 앳된 외모와 목소리 때문에 맡을 수 있는 배역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배우들에게 밀려 번번이 오디션에서 탈락했죠. 배우로서 활약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영화 제작 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작자로 거듭난 그는 블록버스터 주연 배우였던 본인의 경험을 살려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잡는 걸작들을 못 만들고 망했습니다. 제작에 참여한 영화들이 줄줄이 평론가들의 혹평을 받으며 흥행에 참패했죠. 이에 토비는 아예 영화계를 떠나 포커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각종 대회에 참가하며 소질을 보였는데 심지어 한 대회에서는 프로 선수들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토비는 영화계를 완전히 떠난 것처럼 보였죠. 그렇게 새로운 길을 찾아 새로운 인생을 살던 이 시기 토비는 갑자기 한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토비와 같이 사교 모임에서 포커 게임을 하던 한 남자가 알고 보니 사기를 친 돈으로 포커를 쳤다는 것이 밝혀지며 토비를 포함해 그로부터 수익을 얻은 모든 이들이 함께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기꾼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토비는 사기당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고소를 당했죠. 그는 이 돈의 출처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하며 1억 원을 지불해 합의에 이르렀지만 이 사건은 대서특필되어 벌떼처럼 몰려드는 파파라치들에게 오랜 기간 시달렸습니다. 가족과 외식을 마치고 나오던 그에게 달려들어 아예 차 앞을 막아 세우면서까지 온갖 조롱을 쏟아내기도 했죠. 참다 못해 파파라치들에게 버럭하면 할수록 이는 인터넷으로 퍼져나가 인성논란, 스타병과 같은 말로 돌았습니다. 어느새 토비는 외출을 자제하며 그저 자신이 세상에서 잊혀지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런 토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그의 오랜 친구 레오나르도였습니다. 근처에 살았던 레오나르도는 토비를 초대해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함께 농구를 하기도 하며 그의 말동무가 되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오나르도는 토비에게 영화계로 돌아오는 것이 어떠냐는 말을 꺼냈습니다. 마침 자신이 주연으로 출연하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싶다며 말이죠. 이 영화는 바로 위대한 개츠비였습니다. 1925년에 출간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이죠. 미국 고등학생들의 필독서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토비는 이때서야 처음으로 이 책을 읽어봤다고 합니다. 토비와 레오나르도는 단순히 이 영화의 주연뿐만 아니라 각본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 둘의 오랜 우정을 알고 있던 감독은 이 둘에게 함께 출연하는 장면의 대사들을 전적으로 맡겼죠. 이 영화는 제작비의 3배를 넘게 벌어들이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오랜만에 스크린 속 토비의 모습을 본 관객들은 반가워했고 두 배우의 케미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전설적인 짤을 만들어낸 영화이기도 하죠. 원작을 다른 분위기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평론가들의 아쉬운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1920년대의 패션, 음악, 풍경들을 아름답게 구현한 것에는 호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21년 토비가 스파이더맨으로 컴백한다는 루머가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연말에 개봉하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토비와 앤드류 가필드가 톰 홀랜드를 도와주는 다른 차원의 스파이더맨으로 출연할 거라는 소문이었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루머라며 일축되는 듯 했으나 예고편에서 토비가 출연했던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빌런들과 앤드류 가필드가 출연했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빌런들이 모두 나오는 모습이 공개되자 팬들은 축제 분위기가 되어 이 둘도 당연히 나오지 않겠냐는 뜨거운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19분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개봉하는 스파이더맨에서 토비가 꼭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꼭 등장해서 춤 한 번만 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